리플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꼽자면 11월에 눈에 띄는 사업 변화 요소들이 발표되고 플레어 네트워크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XRP의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화폐라기보다는 생태계나 산업으로 보듯이 XRP가 유용한 프로그램 또는 화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XRP는 굳이 다음 불장이 안 오더라도 2021년에 고점이었던 2,500원 근방을 뛰어넘어 2018년의 고점이었던 4,925원을 넘고 $10 근방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을 생각해보면 2018년의 폭락 이후 20에서 40만 원대를 오가던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했음에도 18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XRP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아니죠. 이제 아침이 밝아왔는데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 발표된 FOMC 금리 인상의 여파로 참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6% 상승한 19,2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82% 상승한 1,32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18% 상승한 0.48달러, 8위의 이제 에이다의 경우는 3.46%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3%,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6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8%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상승분과는 좀 반대로 숏 포지션이 56.64%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고는 있지만 XRP의 가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 의미 있는 상승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보다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스테이킹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넥소가 가장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 간단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넥소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테더를 스테이킹해 보았습니다. 이제 맡긴 이후로 정확히 2일이 지나고부터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테더의 기본 이율은 8%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넥소에 자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후에 돈을 정상적으로 출금이 가능한지, 수수료는 없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금 과정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넥소에서 인출 버튼을 누르면은 테더를 출금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흔히 테더를 인출할 때는 TRC나 이제 ERC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넥소의 경우는 ERC20과 폴리곤의 매틱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도 나왔지만 매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매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 출금 신청을 하면은 이제 메일이 오게 되는데 온 메일에 컨펌을 버튼을 누르주시게 되면은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대략 봤을 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후에 MEXC 거래소에 입금이 확인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오며 대략 12분 정도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분 내외의 시간에 안정적으로 수수료 없이 입금이 완료된 것이죠. 코인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길은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수가 아닌 이자로 늘리게 되면 또한 그 이자는 복리로 지속적으로 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후에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크기로 자산이 불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을 맡기면 정확히 2일 후부터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꼭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1,000 이상 예치를 30일 진행하였을 때 $100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여름까지 작두를 탔다고 불리우던 플랜B가 자신의 코인 투자 시기를 스톡투플로우 모델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첫 투자는 이제 2013년 비트코인 백서를 읽은 지 2년 뒤였고 두 번째 투자는 2018년에서 2019년 약세장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는 현재인 $20,000 지점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이 코인에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점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실제 현재 가격은 플랜B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에서도 상당한 저점을 기록 중이죠. 기술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관심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와 그 어렵다는 POS로의 전환을 성공한 이더리움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데 만약 기술 자체만 놓고 보았다면 비트코인은 재미없고 지루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화폐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탈중앙화시켰다는 점에서 박수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 이상의 무언가는 사실 주변에서 만들어 가야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말이죠. 아침이라 그런가요? 말이 엄청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무튼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코인 마켓은 과연 언제를 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코인이 사실은 사기였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JP 모건의 의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이제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라는 악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가장 큰 JP 모건의 눈에서 보기에는 코인은 그냥 애들 장난에서 시작된 사기 정도로만 보이는 것인데 기관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는 코인이 사실 사기였다라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기 마련이겠죠. 또한 현재 $1 환율이 1,400원을 가볍게 넘어버리면서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 오르면 사게 되죠. 물론 한동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릴 때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이든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사람들이 몰리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인이 사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 시점 우리는 더욱 매수의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 XRP의 상승이 단연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6% 이상, 6%가 아니죠. 이제 21% 이상 오르면서 600원을 순식간에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다른 코인들은 모두 빠지고 약간의 상승을 한 상황에서 XRP의 상승은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XRP에 붙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며칠째 업비트에서 XRP는 6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거래대금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XRP에게 긍정적인 소식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콜 옵션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XRP 콜옵션 매수 증가, SEC 소송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리스크 해소를 기대하며 XRP 콜옵션 매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홍콩 소재 퀀트 이제 트레이딩 및 유동성 제공 업체 TDX 스트레티지스의 딩로 CEO의 경우는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곧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고 연말 XRP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콜옵션 매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리플이 승소 혹은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다면 XRP는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0.68달러 선까지 빠르게 반등한 뒤 추가적으로 0.93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 콜옵션 매수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통제하면서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XRP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동안에 눌렸던 호재들이 폭발하려는 것일까요? 이제 하반기 일정을 체크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11월 리플 스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밝혔던 리플의 비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죠. 당장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만들 것만 같았던 XRP 레저 기반의 앱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개발의 주체가 민간이 아닌 리플 자체이기 때문인데 리플이 일단 뭔가 돈이 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실제 구축된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시작만 되어도 XRP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지난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플레어 네트워크는 기약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 또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플레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론칭이 되면 XRP의 가격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다만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XRP 레저를 통해 XRP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XRP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리플이라는 회사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죠. 통상의 크립토 업체가 확장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SEC의 규제인데 소송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만 한다면 리플은 정말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 제가 볼 때는 리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비즈니스는 2021년 11월 스웰에서 밝힌 미국 내 XRP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XRP가 SEC 소송 이슈 이후에 미국에서 사실상 상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하겠죠. 이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일단 리플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안에서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실험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리플은 2022년 하반기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리플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꼽자면 11월에 눈에 띄는 사업 변화 요소들이 발표되고 플레어 네트워크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XRP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화폐라기보다는 생태계나 산업으로 보듯이 XRP가 유용한 프로그램 또는 화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XRP는 굳이 다음 불장이 안 오더라도 2021년의 고점이었던 2,500원 근방을 뛰어넘어 2018년의 고점이었던 4,925원을 넘고 10달러 근방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면은 2018년의 폭락 이후 20에서 40만 원대를 오가던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했음에도 18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XRP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많은 애증을 가지고 있는 리플이 과연 이번 연도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연준의 FOMC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고 자산시장에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연설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금 가격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제 파월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환율은 1,400원대를 순식간에 넘어버리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모양
모양새인데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움에 빠지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달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FOMC를 실시간으로 봤나 싶은 생각도 들죠. 이게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에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 구글 트렌드 지수 또한 연준이 키워드 1위를 했으니 말 다 했지 싶습니다. 2022년 이제 두 번이나 남은 FOMC에서 연준은 75bp, 50bp의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혼자 다 해먹어라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제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덜해서 다행이지만 이 자산 시장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연준이 금리를 이제 75bp 인상했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뿐인데 다만 해석에 따라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장을 지켜보면 되겠죠. 9월을 시작하면서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매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FOMC 이후로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보이게 되는데 이제 CPI가 나왔을 때 이미 금리 상승과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죠. 이제 2022년 올해를 경기 침체의 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의 자금이 빠르게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침체됩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죠.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로 빠진다는 말은 상승의 일종의 저항선이 강하게 생긴다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2019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복귀해 보게 되면 이제 월봉으로 보았을 때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미해 보입니다. 2019년 초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이후 완만하게 빠지거나 요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죠. 2023년 역시 이러한 모양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재미없는 장이 될 텐데 이후 2020년의 반감기가 지나도 이제 연말로 가면서 상승이 시작이 되죠. 길게 봐야 합니다. 이제 조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수준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